자,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내용 정리. 자, 대비하라고 했으니까 대비를 하면 됩니다. 대비하라고 하면은 대비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접점이 보인단 말이야. 어떤 접점이 보여요? 라에서 얘기한 것은 뭡니까? 라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리한 거 그대로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다. 근데 그러면은 마에서는 어때? 자기 자신의 역사가 아니지, 그치? 누구의 역사? 왕조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집합단수가 아니죠? 그쵸? 그쵸. 왕을 공통된 공통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차이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내고 있어요? 역사는 더 이상 교훈을 가르칠 수단이 아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 여기는 교훈의 수단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거울이 될 만한 것, 후세의 거울이 될 만한 걸 전한다. 이 말은 뭐예요? 라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거울이니까 계속 보란 얘기야. 즉 라에서는 교훈도 안 되고 도덕도 아니란 얘기야, 역사가. 그런데 마에서는 역사는 교훈적이면서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대비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대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언급을 해주면 돼. 이건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준 건 요약한 거고 이것을 대비되게 엮어야 돼요. 엮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을 써라 했는데 얘는 뭐예요? 물론 얘도 사실을 쓴단 말이야. 사실을 쓰되 뭐가 들어가? 논평이 들어가. 주관적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라에서는 역사는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말을 했지만 객관적인 서술로 보고 있는 거고, 마에서는 뭐예요? 사실을 기록하되 사실의 평이 들어갑니다. 그쵸?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즉 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라는 것은. 이런 차이점이 보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부딪혀 놔야지만 대비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써야지 이제 점수를 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논술은 요약이에요. 요약이 안 되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요약이 기본적인 거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지만 이거 정보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문제는요, 요약하시오 문제가 아니라 대비하시오예요. 그러면 얘하고 변별점이 있을 거야. 그 변별점을 찾아내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런데 얘는 이렇다. 즉 같은 항목끼리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장 적절한 거죠. 알겠죠? 이거는 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한 글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적이야. 논술은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뽑아내서 글을 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거 원하지 않습니다. 창의성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배경 지식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정보 판단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하고 똑같잖아. 비문학 파트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지문에 찾아가지고 보기하고 연결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기한 게 지금 현재 논술은 뭐란 얘기입니까? 비문학 파트는 주관식이에요. 그치? 문제가 요구하는 설정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재배치입니다. 그치?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뭐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를 분류한다. 이중 취업자는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조사하는 일주일 동안의 수입이 있는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가족을 도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취업자. 한편 고용과 관련된 지표로는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이 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냈고요. 고용률은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 역시 100분율, 실업률, 실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 100분율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1번 다음은 이국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채워놓으시오. 자, 15세 이상 인구가 50, 뭐 단위는 100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이네요. 경제활동 인구, 그냥 우리는 뭐 단위는 뺐고, 경제활동 인구는 40, 취업자 36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자는 얼마나 나오나? 실업자는? 뭘 고민하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일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여기 경제활동 인구는 40이죠. 그쵸? 취업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를 분류한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얘를 취업자와 실업자를 분류한다. 여기 들어갈 숫자는 4. 어렵니? 이거 빼기죠. 빼기. 기억에 들어갈 건 4죠. 4.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돼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나오겠지, 그치? 요거 이용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 고용률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역시 15세 이상 인구가 있고 취업자 수 있으니까 고용률도 나오겠죠? 실업률도 어떻게 하면 나오겠지, 그치?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이나 어렵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잖아. 그리고 공식 다 줬어. 그쵸? 실업자 수 위에서 보니까 이거 뭐 여기 4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너무 쉽네. 안 와도 이해됐어요? 네. 쉽죠. 두 번째. 니트족은 15세 이상 인구 중 직업도 없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없으며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1개월 이상 지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위의 표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없지만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니트족이 200만 명 생겨났다고 하자. 이 경우 이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자, 그럼 이 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되니? 자, 봐. 자, 니트족은 15세 이상 인구 중 요거죠. 요거 인구 중 직업도 없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없으며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로 1개월 이상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네요. 자, 그럼 봅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은 2번에서 여기 2번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 직업도 없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이런 없는 사람은 몇 명? 10이네 10. 그치? 이 표를 보면 10 나오죠? 위에 표에서 인구, 자, 그러니까 뭐 좀 정리 좀 해놓고 10 나왔어요, 지금. 위 표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없지만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니트족이 200만 명 생겨났다고 하자. 실업자 여기가 4였는데, 그죠? 니트족이 200만 명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자, 얘네는 뭐야?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놨지, 그치? 그러면 이게 400만 명이네. 근데 여기에서 니트족이 200만 명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뀐 거야? 얘가 2가 됐고 나머지 2는 어디로 갔어요? 1로 왔네. 12가 됐네, 그치? 이해됐습니까? 우석씨 이해됐어요? 에이씨. 이게 어려워? 다시 처음부터 표 잘 봐줘야 돼. 경상계열이나 이쪽은 표 나오고 요거 숫자 대비하는 문제들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면 돼.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어차피 더 이상 해줘 몰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어넣으란 얘기죠. 자, 경제활동 인구는 뭐라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활동 인구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50으로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니트족은 뭐야? 15세 이상 인구 중 직업도 없고 직업을 구할 생각도 없고 진학도 하지 않고 직업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 자,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생각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니트족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은 니트족은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10이란 얘기잖아. 우석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위 표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 없지만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니트족이 200만 생겨났대요. 근데 우리 아까 실업자 4였죠. 그치? 여기에서 니트족이 생겨났다는 것은 뭡니까? 즉 실업자가 200만이 되고 나머지 200만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10에서 12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치? 맞죠? 여기까지 됐어, 우서가? 아까 이 얘기한 건데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겨났다고 하자. 이 경우 이 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각각 계산하시오. 이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죠. 공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 그치? 간단하죠, 이게. 자, 다시 한번 사칙연산과 관련된 논술 문제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지문 읽고 정보 찾는 것이 아니라 표나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준단 말이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진짜로. 네?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요? 응? 경제활동 인구도 2명 줄어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가 2명 줄어야 돼. 그렇죠. 얘도 줄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38이 되죠? 38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이쪽은 1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저 값 갖다가 위에 있는 공식에 넣어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다른 학교도 많아. 경상계열 쪽, 사회계열 쪽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뭐 과신해서 뭐 어렵게 안 냅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야. 그 정도밖에 안 줘요. 루트 하나 들어가면 애들 눈 돌아가. 그 정도까지 안 줘, 진짜로. 특히 인하대 생각 있는 친구들, 인하대도 사칙연산 들어갑니다. 있어, 문제. 사칙연산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줘. 복잡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뭐 충분히 계산 나오겠고. 그러면 3번은요. 2015년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다른 선진국들의 실업률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인들의 체감 고용 사정은 통계 수치보다 좋지 않은 편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이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국의 사례를 들으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실업률이 여기가 3. 그러니까 이국의 사례를 참고하라 되니까 저건 이용하면 돼. 여기 3.6이 들어가는 거고요. 2015년 체감 고용 사정은 통계 수치보다 좋지 않은 편이다. 체감은. 그치? 그럼 왜 그럴까, 나? 응? 비정규직이요? 네. 여기에 많아서? 그쵸? 여기서 얘기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를 중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런데 실업률은 3.6%로 낮은 편인데 체감 고용률은, 고용사정은 통계 수치보다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어지는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국의 사례를 참고를 하라니까 이국의 표에다가 이걸 값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여기 나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감이 낮느냐 설명하면 되죠. 경제활동 인구보다 그렇지 않은 인구가 청년층이 더 많기 때문에 체감 고용 사정이 더 나쁘다라고 느낄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힘들구나. 자, 그래서 표 그래프 문제는요,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머지는 적용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문에서 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연결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